핫 섹터, 핫 종목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이 또 어떤 섹터, 그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 꼽아주셨는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이사님, 오늘 첫 네. 번째 라이벌 섹터와 종목군들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이사님? 네, 보시죠. 보여주세요. 잘하시네요. 보여주세요. 잘하시네요. 네. 보여주세요. 해운입니다. 일단은 이게 원래는 작년에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근데 결과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네. 그 작년에 아시겠지만 전미철강노조가 그 해운 쪽에 또 결국 중국 얘기죠. 중국의 조선이라든지 해운업 쪽에서 불공정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해달라고 의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번에 나오게 되면서 해운지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조선하고 해운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조선이 부각이 되게 되면은 또 이제 해운 쪽도 일단 따라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어떤 정책 수혜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수혜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기업들이 뭐 컨테이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HMM을 봐야 되는데 HMM이 컨테이너 매출 비중이 8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해상 물동량을 보게 되면은 결국 HMM을 봐야 되는데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SCFI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게 올라간지를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2,500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아마 이 제재 이슈 때문에 SCFI 급격하게 꺾인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왜 언급을 드리냐면은 결국 과거에 이제 우리가 흠슬라 얘기는 기억나시죠? 네. 흠슬라 얘기가 나왔을 때도 결국 물동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운임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HM의 실적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지금의 상황을 접합해 보게 된다라면은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 중국 기업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공급 부족 이슈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럼 공급망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서 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과거 코로나 때처럼 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또 이제 각 선사들 쪽으로 물동량 확보하기 선사들 쪽으로 이제 접촉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서 운임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매수가 연결된다. 이런 스토리가 연결되게 된다면 아마 HMM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흥해원 같은 경우는 없어졌네요. 그러면은 이사님 저희가 그냥 바로 yes or no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네. 일단 해운 관련주들도 최근에 주목받았습니다. 두 가지 종목 꼽아주셨는데 어떤 게 예스고 어떤 게 노인지 정답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둘 다 노예요. 아, 둘 다 노우세요. 네. 너무 예스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스인 줄 알았습니다. 예스처럼 네.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스가 되기 위한 조건을 아, 조건을 말씀을 한 그런 거다? 말씀이죠. 네. HMM 같은 경우는 2021년도 5만 천 원까지 가고 난 이후에 글쎄요. 이게 어쨌든 주가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정률적으로 이성적으로 움직인다라면은 네. 우리가 뭐 실적이란지 그리고 기업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만 논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주식은 비이성적인 것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2021년도에 이게 최저가 기준이긴 하지만 최저가 2,100원에서 그리고 최고가 5만 천 원까지 2021년도 5월 28일까지요. 이게 25배가 갔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저도. 그죠? 25배가 갔는데 수업에 갔습니다. 비이성적이고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접근해보게 된다면은 그때 이 회사의 주가를 올렸던 세력들이 아 이제는 올려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과연 할까요?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관심이 없고 누군가 올려준 세력이 없다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yes or no를 선택하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을 때 이 수급이 그만큼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급이 들어올지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를 선택하게 된 거고 그리고 흥하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유가 상승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 흥하용 같은 경우는 재작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중동에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들썩들썩거리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최근에 유가가 오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유가는 결국 중동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좀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흥하용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PC선,
그러니까 PC선은 여러 가지인데 그 유조선을 PC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액화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거에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그런 수혜로 제가 봐서 오늘 단기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운임지수의 어떤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실적으로 이제 해운주 내에서 볼 만한 종목은 HMM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고르자면 HMM이다라고 보시는데, 사실 이제 이 테마적인 성격에서 봤을 때 네. 우리가 단기 공략을 하기에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좀 공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운주. 지금 시장에서 해운주를 바라보나? 그러니까 제 판단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더 중요한 건 시장에서 해운주를 바라보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같은 섹터지만은 해운보다는 조선 쪽으로 많이 좀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해운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조선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말씀했지만은 금리 이슈를 볼 건가, 트럼프 이슈를 볼 건가? 거기는 금리 이슈보다는 트럼프 쪽으로 좀 더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후에 해운주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패스트 팔로우 관점에서 접근해도 된다라고 보지만은, 지금은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쪽을 보는 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승산이 더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해운주는 뭐 좀 느긋하게 천천히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느긋하게요? 네네. 근데 이제 음. 중국이 불공정하게 해운업을 이제 장악을 했다, 이런 이제 미국 정부 측의 입장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네. 우리나라 속담에 비유를 해보자면은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지금 거의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물동을 담당 해상 물동량을 담당하고 있는 컨테이너선도 그렇고, 미국의 항구 쪽도 그렇고 보게 되면 크레인 같은 것들이 전부 중국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위기감을 배가 느끼게 돼요. 아프다. 네. 배도 아프고 일단은 먼저 배가 아픈 거고, 그리고 배가 아프다 보니까 위기감도 느끼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